에이 너도 인사해. 너도 인사해. 어제 여기 민선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방송이 시작됐어. 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쌤 이거 방송 시작하면 민선 여기 들어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선이 구하면 되는 자, 175페이지입니다. 성난기계. 여러분, 극갈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가야 돼요. 극은 여러분, 소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소설은 있는데, 극에는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허구. 둘 다 허구적이에요. 둘 다 갈등이 있고요. 둘 다 허구적이에요. 둘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 뭔가 몸짓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사람 많은 거. 아니야. 답을 얘기했어. 소설은 이야기 진행을 서술자가 해요. 근데 그게 연극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나와가지고 막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뭐 여기에서 희주는 분노에 차올랐다가 선생님은 주먹을 부르르 쥐었다면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서술자가 없는 대신에 얘는 행동과 대사로 극을 이끌어가요. 이게 소설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극과의 가장 큰 차이점.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냐면 극은요 줄거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현재화를 해요. 보여줘요. 목적이 연극을 공연을 하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너네 지금 그 방송을 되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안 쓰고 난 항상 켜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보이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난 이걸 항상 켜놨는데 너희들이 지금 갑자기 보이니까 되게 신경 쓰고 너네 보이지도 않는데 너네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써 열심히 듣는 척하면서 눈처럼 너무 웃겨. 자, 근데 그래서 현실을 그 어떤 사건 같은 거 현재화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갑자기 내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 옛날에 영화 300의 그 후속작이 돼서 영화 3만을 만들려고 하는데 3만 명이 막 올라와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공간이 갑자기 뉴욕이었다가 막 일본이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공간과 인물수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이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 같은 것들은 말로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행동이나 말로만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 인물의 성격이나 여기에 분위기 같은 것들 서술자가 서술하는 대신에 무대 장치라든가 배경, 무대 배경 같은 거 있잖아요. 무대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설, 지문, 대사로 돼 있어요. 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극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배경은 어떤 배경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어떤 음악이 나오고 있고 어떤 지문 같은 어떤 그 조명 같은 걸 써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처음에 막의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문은 행동지시문이랑 무대지시문이 있어요. 행동지시문은 뭐냐면 목소리를 크게 한다. 분노에 찬 목소리로, 기쁨에 찬 목소리로 혹은 희주의 머리끄댕이를 뜯으면서 머리 안 나온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머리끄댕이 뜯는 거 보여주면 와 정말 이게 동영상 올라오면 와 저기 수업 들으면 안 되겠다. 내 머리카락은 소중하니까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지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대지문은 뭐 스포트라이트를 비친다, 조명 어두워진다, 뭐 여기서 충격받은 소리, 콱광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무대지시문 같은 걸로 나눠지고요. 대사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영아. 네. 점심 뭐 먹었어? 저요? 돈까스. 이건 대화야. 아. 이게 와 이거야? 너는 평소에 돈까스도 먹어보라니. 와 우리 조카는 얼마나 야 우리 조카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 우리 조카는. 퇴근해서 뭐 먹을래? 그러면 육사시미? 막 이래. 맨날 사주는데 돈가스도 사주고 육사시미 사주고 육회도 사주고 연어도 사주고 이런 이모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면 돈 없지 사실 이모가 5만 원 보내줄게 해서 보내주고 그러는데 부럽다. 나도 이런 학생 있었을 우리 이런 이모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대화예요. 독백은 뭐냐면 내가 연기를 해 아니면 하영이가 무대에서 연기를 해. 우리는 다른 배우고 나는 관객이야. 그러면 다른 배우나 관객이 못 듣는다고 약속하고 얘 속마음 있잖아. 속으로 얘기하는 걸 속으로만 얘기하면 우리는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속마음을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독백이야. 방백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연기를 해. 얘랑 같이. 너네 둘은 관객이야. 막 얘기를 하다가 얘는 딱 멈추고 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친 후에 얘 말하는 거 겁나 싸가지 없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어떻게 하지? 근데 얘는 못 듣는 걸로 약속하는 거야. 얘는 못 듣는 걸로 약속하고 관객들이랑만 얘기하는 거야. 이걸 방백이라고 해요. 방송한다 할 때 그 방자야. 보낸다는 거죠. 이야기. 자신의 마음을 보내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돼? 이게 기본적인 이제 그게 그 구성 요소고요. 똑같이 갈등이 있다 했지.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이야, 그치? 그런데 극은 서술자가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해소되는 단계가 좀 더 길어야 되겠지.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야. 이해됐어 여러분? 이런 구조로 일어났다. 자, 그럼 성난 기계부터 봅시다. 여러분, 우선은 기계는 감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원래는 없어야 돼요. 여기에 주인공인 회기는 감정이 없는 기계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가지고 화가 나요. 성이 나. 그래서 성난 기계라고 해요. 이름 자체를 생각해봐. 회자가 돌회자야. 돌아온대. 기, 원래의 성질이. 그러니 회기는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성격이 변하는 인물 유형을 무슨 인물이라고 할까요?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재 소개. 성난 기계는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인간성의 상실 그리고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극갈래 특유의 뚜렷한 갈등 구조 나타나니까 누구랑 갈등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전반부랑 후반부의 대립 양상이 달라요. 전반부는 기계 같은 회기랑 인숙인가? 인옥이네요. 인옥이라는 여자가 대립해요. 나 수술해줘 그래. 그랬더니 이거 수술해봤자 살 확률도 없어. 그러니까 나 커리어에 문제가 되는 거죠. 돌아가는데 그 여자가 했던 말 때문에 얘가 성찰을 해. 성찰을 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다가 인옥의 남편이 찾아와. 인옥의 남편이 찾아와. 그래서 수술하지 말아달라고 해. 자기 부인. 돈 드니까. 중요한 건 얘는 일도 안 하고 와이프가 벌어주는 돈으로만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벌어준 돈까지 전부 다 쓰고 수술 잘못해서 죽으면 어떻게 우리 가족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수술해달지 말라고 해. 거기에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전반부랑 후반부의 갈등 양상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성찰을 해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구성이다. 너는 어디를 보고 있니? 내가 아까 175페이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갈래는 단막극이에요. 단막극이라는 건 막이 내려가지 않아요. 공간이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사실주의극이고요. 비판적이요. 물질분명 비판해요. 사실적입니다. 비인간적인 현대인 삶을 제재를 하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립되고요. 비정한 현대인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묘사해요. 단순한 구성과 사건을 통해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주제의식이 뭐냐?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인간성의 회복과
상실 이야기를 하죠. 됐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회기가 나랑 동갑이네요. 근데 외과 과장인데 저 뭐하고 있죠? 야, 35살에 외과 과장 되기 쉽지 않은데 의사들 그렇잖아. 6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고 인턴 2년 하고 레지던트 4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의 다는 건데 실력이 좋아.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기계 소리 듣는 거예요. 이노, 야 이노기 30세인데 불쌍해. 이렇게 이제 파랗게 어린 애가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꽤 남았네요. 오, 그 다음에 금숙이는 간호사. 때 현대 늦가을 곧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 무대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얘 인물의 성격 무대가 보통 이렇게 이거 앞부분이 때 곧 무대가 해설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설이 잘 나오지 않고 중간 부분은 더 나오잖아 보통 그분요. 근데 얘는 해설이 나온 이유가 있어. 선생님이 아까 인물의 성격을 배경을 통해서도 나타낸다고 했잖아. 그치? 그것 때문이에요. 정면 우측, 벽 우측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문의 5분의 1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가 끼어있고요. 검은 페인트로 과장실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있죠. 좌측에는 진찰용 침대와 흰 광목으로 된 칸막이와 커튼, 좌편 벽에는 두 개의 유리창이 남쪽으로 향해 나 있어서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밑줄 쳐.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을 환한 햇볕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마터면 인간성을 상실할 뻔한 회계가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복선이에요. 옆쪽으로 큼지막 짓에서 회전하자. 환자 의자, 벽구석 책상과 캐비넷 우편 오른쪽이에요. 우편 오른쪽 벽에는 진찰실과 수술실로 통하는 육중한 문. 이 문과 정면 중간에 전임 간호사 사무용 책상과 의자, 그 옆에 응접 세트, 출입문 한 구석에 흰 타일로 된 세면대와 옷걸이가 붙어있어. 따라서 이 방은 가벼운 진찰과 외래계 응접과 연구를 겸한 과장의 사실, 개인의 방입니다. 방 전체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하면 자, 이 부분 밑줄 단조하고 냉랭해서 일말의 음산한 공기가 떠돌고 있다. 회기의 성격을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회기가 냉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배경 묘사를 통해서 회기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막이 오르면 양회기가 흰 가운에 소매를 붙이며 오른편 문을 통해서 열고 등장. 그 뒤에 간호사와 정금숙, 환자 이녹이 따라오죠. 회기의 흰 피부와 흐릿한 키는 흔한 외국 신사에게서 받는 세련된 과학자가 지닌 냉담성을 동시에 냉담한 인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녹의 헝클어진 옷 맵쉬와 핏기 없는 안색은 첫눈에도 그녀가 중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장면을 극으로 올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감독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2번 문제 같은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녹은 힘없이 무대 중앙에 앉은 있는 의자였는데 그녀의 표정은 비애보다 차라리 어떤 신앙과 같은 절실한 욕망. 살고 싶어. 됐어? 가족을 위해서야 이거. 왜 회기가 반성을 하게 되냐면 얘가 살고 싶어하는 이 이유가요. 내가 죽고 싶지 않아서나 더 살고 싶어,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나왔으면 안 돼 때문이거든요. 회기는 금숙이 내미는 수건으로 손을 씻으며 좌편 책상 쪽으로 간다. 폐 전문외과 의사인 양회기는 폐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호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우선 거절하는 첫 번째 이유,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근데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기는 두 번째 이유,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원망과 책임은 나한테 오잖아. 그치? 이걸 통해서 냉담하게 대합니다. 자, 넘어가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 있으니까 77쪽에 인옥의 무대 배경과 인물 묘사, 냉담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강조해준다. 됐습니까? 인옥도 죽을 위기에 있으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인물인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행. 인옥 선생님 회기 조소 비웃는 태도야.
비유서. 아니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뭐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 쓰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고용이니까 택과 마찬가지로 뭐야 난 그냥 직업이다. 나 그냥 돈 받고 하는 거야.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예언하며 그러니 수술해주시면 되잖아요.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은 손대지 않아요. 이기적이죠. 자신 없으니까 실패할까봐. 되게 기계 같지 않아요? 그쵸? 할 수 있는 것만 해. 성공할 것만.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어.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정한 성격의 사람인 것이 느껴질 겁니다. 선생님, 아니 대기 공장에서 담배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지요. 그렇지 않아요? 피장 파장의 논리라고 이거. 너나 나나 똑같지 뭐. 너 담배 말면서 여자가 담배 공장에 다니면서 폐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너 담배 공장에서 담배 말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건강 걱정하면서 하니? 안 하잖아. 월급 받고 하자. 나 똑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합리화하는 거죠. 자, 점점까지는 안타깝다가 원망스럽게 쳐다봅니다.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 단어 때문에, 기계라는 단어 때문에 회기가 뒤에 이녹이 나간 후에 반성을 합니다. 창밖으로 이때 금숙의 표정이 크게 동요해. 왜 그러냐면 별명이 그래요. 이 기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동요를 했냐면 몇 마디 대화로 회기의 성격을 금방 캐치했잖아요.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창밖에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기 마련이죠. 태기 손처럼. 그래, 그리고 내 손처럼. 나도 기계적으로 일을 해왔다는 뜻이죠. 눈물도 말라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마음도 기계다. 나는 기계처럼 일을 하지만 마음은 기계가 아닌데 너는 마음도 기계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회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20개씩 집어내는 것이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자, 이녹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감동했어요. 약간 바뀌는 거 보이죠?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댁이 죽어서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써보세요.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좋은 약은 포장지랑 연결돼요. 너 수술해서 네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꾸미는구나. 알맹이는 어찌되었든 무슨 말이야? 수술 안 하고 내 속이 어떻게 되든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요. 이해돼? 너 그냥 포장지만 예쁘게 해주려는 거 아니야. 늘 듣던 얘기지.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요. 수술 못 맡아주시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살아보겠다는 데가 잘못인 거죠. 체념해요. 돈도 없는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내 잘못이지. 체념하고 자조하는 거죠. 됐어요? 남들이 다 사는데 나만 즐겨야 할 까닭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 수 있어요? 누구를 저주하는 듯. 여기서 누구는 남편이에요. 내 살을 뜯어먹든 갉아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남편을 저주하면서 가요. 됐습니까? 가시렵니까? 자, 회기 심리 변하죠. 아까까지는 뭐랬어? 냉정하게. 그치? 조소하는 태도. 그러다가 측은해지며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회기가 동요하고 그 다음에 이녹의 말로 약간 감동을 하고 성격이 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날까지 살겠어요. 하고 금숙에게도 목례를 던지며 초연히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자, 179페이지에 회기의 성격이 이기적인 신뢰를 추구하다가 회기의 3번 심적 동요를 미안하고 난처함을 느낍니다. 됐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보다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심적 동요를 하다가
마음이 이제 동요가 되는 겁니다. 9절 이거 중요합니다. 4번 알맹이는 어찌되었든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다. 수술을 통해 근본적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서 약물을 정말 임시방편을 하려는 회계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회계는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혀 이녹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다 말고 돌아서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내가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꺾었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하던 사람이 나랑 대화하고 나서 저렇게 측은히 가버렸구나. 담배를 갈아 피우다가 매우 난처한 표정인 금숙은 책상 위에 서류를 뒤지고 시선을 회개에 쏟고 있습니다. 무심코 담배를 든 손을 내려다보며 내 손이 기계라고? 성찰합니다. 얘? 참 정간호사 어떻게 생각하나? 뭘 말씀 내 손 말이야. 아까 그 환자가 나 기계라는 말. 그 환자 보통 아니던데요. 아까 놀란 이유예요. 보통 아니던데요. 그 말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대화 몇 번에 어떻게 성격을 이렇게 팍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자기들끼리 하는 뒷담화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저 선생님 뭐야? 선생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냥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금속은 되게 이제 배려심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도 별명이 있어. 그럼요. 금속이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스핑크스. 자, 여러분 이거 손은 기계다라는 것은 두 개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실수 없이 수술을 매우 잘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수술할 때 혹은 산자를 대할 때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20세기 여러분 스핑크스는 뭐예요? 퀴즈를 내가지고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하는 거죠.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잖아. 옛날에 스핑크스 머리 있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었잖아요. 쓰는 숨을 뱉으면 스핑크스라. 쓰는 숨을 뱉어요. 내가 스핑크스 계산하게 생겼나? 원 선생님도 스핑크스의 장점만 들어서 지은 이름인걸요. 그러니까 약간 위로를 해요. 그렇죠? 위로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금속이는 진짜 착해요. 자, 옆에 있는 날개 문제 볼게요. 날개 문제. 노란색 날개 문제 보이시죠? 거기. 너 찾기 전에 끄덕였어! 믿을 수 없어 이제 너가 하는 행동을. 여러분 당국고 1학년 시주입니다. 20세기 스핑크스라는 별명 믿으실까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는 일은 기계라는 말. 뛰어난 수술 능력을 갖추었지만 냉정하다. 됐습니까? 됐어요? 찾았어요? 밑줄 치세요. 선생님이 읽은 부분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는 일은 기계적. 뛰어난 수술 능력을 갖추었지만 냉정함. 찾았습니까? 거기까지 밑줄 안 쳐도 되는데 선생님 말한 거만 밑줄 치라 했지. 자, 회귀의 심리가 뭐라 했어요? 허무감, 죄책감을 느낀다 했죠? 됐죠? 자, 금숙의 태도 및 성격이 회귀에게 신경을 좀 써요. 자꾸 눈을 회귀한테 줬잖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도 않는 성격이지만 위로까지 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됐어요? 다음. 여기까지 앞부분이 끝난 거예요. 이제 뒷부분. 누가 찾아와? 누가 남편이 찾아와. 상현. 얼마 후 이놈의 남편이 상현이 회계를 찾아옵니다. 그는 회계가 이녹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을 해요. 남편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은혜의 폐수술을 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죠. 아니 부인을 미워하시오? 추궁하던 얘기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여튼 마음에서 끌어오는 증오심을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 것들이 벌써 오래전에 그 덕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상현은 일도 못하고 와이프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통스러운 빛으로 입술을 깨무죠. 그러나 선생님께서 수술 반대하면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계를 와이프가 책임지고 있는데 와이프가 죽으면 누가 생계를 책임지니?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아니 불행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내가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내 처가. 이해됐어요? 내 처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혼자 오해하고 있어요. 혼자. 이게 그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자격지심이 너무 강해서. 그럼 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생각이야. 맨날 야근하고 오는 게 밖에서 남자랑 놀아나서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어이없다는데. 왜냐면 혜기는 인옥이랑 대화를 해봤잖아요. 인옥이의 진심을 봤잖아.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뭔 그럴 리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그런 생각이 옛날부터.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는 거 있는 게 아니요.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누가 말이요? 누가 말이요? 지금 아내한테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는 아니 선생님 수업할 때 되도록 방송할 때 욕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여기에서 욕을 하시면 어떡해요. 들어갔을 거예요. 선생님 감정이입 잡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죠. 네가 제일 가까이 있어요 지금. 희주 많이 빨리 유튜브에 올라가겠다. 희주 얼굴 엄청 빨개. 희주 이제 본성이 드러나네. 여러분 희주입니다. 괜찮아. 제 약은 희주 3명이나. 진짜요? 광고 포인 줄 알았잖아. 그러면 너. 난감해. 중요한 건 선생님 유튜브 올라온 동영상 중에 그 조회수가 600 몇 개, 700개 가까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누가 봐요? 그러니까요. 누가 본지 모르겠는데 학원 안 다니는 애들. 조회수가 600개가 넘는 것도 있어요. 수가. 우리 학원에 아닌데도 본다는 소리잖아요. 희주 신상 털려. 망했다. 되게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아내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격지심 때문이에요. 지가 경제적으로 무능해. 그러니까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너무 의심이 많으시군요. 자 183페이지. 상현이 인옥의 수술 반대한 이유 보이시죠? 상현과 인옥의 관계는 소통의 교류가 없어요. 오해만 하고 있는 상태. 상현은 비인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생명을 가볍게 그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하는 비인간적인 태도가 보이십니다. 아까 사실주의극이 뭔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182페이지의 사실주의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 문제에 주목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실제하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주인공이 보통 평범한 인물들이고요. 일상적인 말들로 한다.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내가요?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진 않았죠. 도리어 알고도 모른 척했다. 이게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기엔 미심쩍게 못 믿어요.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 가족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상 걷고 찝하시는 것을 아닙니다. 그건 조용하나 위험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죽을 거야 부인 내버려두면. 상현 냉혹하게 별 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비인간적이죠. 생명을 경시하는 비인간적인 태도. 뭉클하게 불쾌감이 솟아. 그래서 성난 기계야. 세계는 그 전까지는 기계였거든요. 감정이 없었던 메말라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불쾌감이 솟았어. 왜? 아니 나도 인간성이 메말랐다는 소리 듣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죠. 야 사탄도 절레절레 이거는. 사탄 실직설. 이것도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 죽는 게 낫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 것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수술비로.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물질 만능주의. 됐어요.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면 이건 너무 심하지 않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반항적으로 심한 건 안 해줘.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합니까? 그것도 꽁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기적이죠. 선생님 그러니 나는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 전에 똑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이 했잖아요. 돌려보냈잖아. 가능성 없다고. 바뀐 거야. 계기는 두 가지. 인옥과의 대화, 회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바뀐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봐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아내가 죽어가도 내버려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인간성이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지녔던 검선과 비글 왜 그러냐면 수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려고 찾았으니까 찾아볼 수도 없는 태도로 참견하세요. 내가 처를 죽이고 살리고 무슨 걱정요? 나도 살고 남도 있지.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고 문을 탁 닫고 나가버립니다.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185페이지. 회기의 태도, 점차 인간성이 회복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기를 바라보는 금숙의 표정이 왜 깜짝 놀랐겠습니까? 수술을 거절했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겠죠.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선생님이 30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했죠. 정간호사! 예? 아까 그 환자 주소 알지? 예. 접수부를 보면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세요. 왜 속달 우편으로 보내려고 해? 빨리 수술할 거야. 씨. 이해돼? 인옥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해.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자신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말았어? 빙그레 웃으면서 왜 웃었어? 아 얘가 드디어 인간성을 회복했구나.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봤겠죠. 그쵸? 선생님 웬일이세요? 응? 가볍게 웃으며 이번에는 환자를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왜요? 분노를 띠며 그 친구에게 여러 살해당한다는 것은 진짜로 죽인다는 게 아니고 죽을 아내를 살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건 살인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인간성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타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무엇 때문이다? 비인간성.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러지? 인간으로서의 모욕인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서 모욕을 당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기계가 노하셨네요. 이게 제목과 관련된 성난 기계는 회기가 인간성을 회복했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잠소리 말고 편지 나왔었어. 예! 회기는 상현이 두고 간 담배값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개를 빼더니 물끄러미 바라본다. 혼자서도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인간은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더 중요하다. 그 담배만은 진짜겠죠. 무슨 말이야? 그 인간은 가짜 인간이어도 담배는 진짜일 거예요. 이렇게 돌려간 거야. 그러니까 인간성을 행실한 알맹이가 쓰레기인 상현이는 인간도 아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되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옆에 정리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알고 계실게요. 알았죠? 공장에서 직접 나왔을 테니까 그렇지 하면 라이터에 불을 켭니다. 이해되시죠?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는 만은 그랬잖아.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한정의 의미를 가지잖아.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상현이는 알맹이가 쓰레기라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의 제목의 의미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이다. 됐습니까? 전반부는 인간성을 상실했던 회기와 인옥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인간성을 회복을 하고 있는 회기가 누구? 상현과의 갈등이 나타난 거다. 됐습니까? 구절의 의미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겁니다.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담배는 인간, 포장은 겉모습, 알맹이는 내면.
189페이지에 3번만 보실게요. 희곡의 일부를 소설로 바꾸었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희곡에는 어떤 특징이 있겠느냐? 희곡은 무대 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직접 관객에게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인물이 겪는 사건, 갈등 상황을 보여주게 된다. 됐습니까? 연출 계획 189페이지에 적용 4번. 이거는 한 번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읽기만 해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거든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는. 박수는 무슨 토론해야 돼? 다음 주 월요일날 토론까지 하면 시험 범위는 딱 끝나거든요, 여러분. 딱 끝나면 문제 겁나 풀어야죠. 저희 월요일에 시험 봐요. 문법이니까. 다음 주 아니잖아. 다다음 주잖아.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 다다다음 주. 한 2주 동안 원 없이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복습할 때 돌답이랑 성난기계랑 토론은 선생님 복습할 때 복습을 해줄 건데 문법은 복습 안 해줄 거거든요. 직보 때 시간 없어. 그러면 그 전까지 아장난하죠. 이제 문제 보면 또 이 문제야 할 정도로. 뭔지 알지? 문제 보면 또 문제야. 아씨 국물 보면 비음아 욕행동아 씨발 불안전동아 이렇게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돼? 이렇게 나오고 띄어쓰기 문장 보면 바로 머릿속에 알파고처럼 띄어쓰기 갈 수 있는 정도까지 되게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문법은 특히 의문 편종이랑 한글 맞춤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죠. 딱 끝났네요. 아름다워요. 고생하셨어요.